실제 싸움과 가장 근접한 스포츠라 평가받는 격투기. 실전에선 선제 공격, 이른바 선빵이 최고라고 하지만 격투기에선 오히려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선수가 더 불리합니다. 현 UFC 헤비급 챔피언 괴물 프란시스 은가누와 UFC 최다 KO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데릭 루이스와의 경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헤비급 최강의 하드펀처인 두 선수는 누가 이기던 무조건 KO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좀처럼 선제 공격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유가 쏟아졌고 3라운드 내내 대치 상황만 이어진 끝에 이렇다 할 접전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은간우에게는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로 몸이 굳었다거나 승부 조작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기도 했지만 복싱이나 킥복싱과 달리 종합격투기에서는 서로만 바라보다 끝나버리는 경기가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얼마 전 앤더슨 실바의 움직임에 대한 영상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종합격투기에서 왜 선제 공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지, 왜 먼저 들어가는 것을 선수들이 이토록 꺼려하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도로입니다.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선제 공격이란 로우킥이나 바디잽 같은 견제성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펀치거리 안에 들어가 힘을 실어 가격하는 공격이라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싱의 경우 글러브가 두꺼워 방어하기가 쉽고 신경 쓸 것이 펀치밖에 없기 때문에 설령 아웃파이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 말은 즉 키나 리치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 않는 이상 상대의 폼으로 파고들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며 애초에 펀치거리에서 경기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를 좁히는 것이 킥복싱과 MMA에 비해 쉬울 뿐만 아니라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글러브가 두꺼워 펀치를 낼 때 상대적으로 카운터의 위험이 덜한 복싱은 페인팅과 연타를 통해 서서히 가드를 무너뜨리고 유효타를 집어넣는 것이 핵심인 반면 잔뜩 힘을 실어 한 방을 노리는 것은 상대가 그러기에 몰리지 않는 한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요. 킥복싱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싱에 비해 조금 더 먼 거리, 즉 킥거리에서 진행되는 킥복싱은 상대의 킥거리를 뚫고 들어가 펀치를 집어넣는 것보다 얼마나 킥으로 이득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강강강으로 컨비네이션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킥복싱은 킥으로 상대의 가드를 무너뜨리거나 코너로 몰아넣었을 때 펀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복싱에 비해 무게중심이 높고 상체가 세워져 있는 만큼 열린 공간이 많아서 카운터의 위험이 높기는 하지만 이 역시 복싱에 비해서 높은 것이지 MMA에 비해서는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하자면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되는 복싱과 킥복싱은 거리를 좁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두꺼운 글러브로 인해 카운터의 위험 또한 적고 굳이 상대의 폼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공격 수단이 많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MMA로 넘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MA는 글러브가 얇기 때문에 펀치에 의한 충격이 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 펀치 한 방에 대한 위험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 높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선수들의 거리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죠. 또한 킥복싱에서 태클이 추가된 MMA는 그만큼 경기할 것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킥복싱에서 한 스텝 더 먼 거리, 즉 제자리에서 킥을 날려도 닿지 않는 거리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의 폼으로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상대는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받아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투스텝 정도를 밀고 들어가 얼굴을 가격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에 맞춰 카운터를 내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죠. 덧붙여 거리가 멀다는 것은 시야가 더욱 넓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상대의 동작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쉽게 빈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기다리는 쪽이 정확도의 측면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리를 좁히는 것 자체부터가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킥이나 잽 같은 원거리 공격을 쳐내거나 막아야 하고 상대방이 백스텝으로 빠져버린다면 그만큼 쫓아가야 하지만 설령 거리를 좁혔다고 해도 태클이나 펀치 카운터까지 염두해야 하기에 과감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즉, 한 방만 맞아도 그대로 KO가 될 수 있는 MMA 경기에서 선제 공격을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성에 비해 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 UFC 챔피언인 볼카노프스키나 아데사냐, 전 챔피언인 존 존스의 경기를 보면 대치 상황에서 굳이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신만들의 이득을 챙기는 방법을 통해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들어가는 선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펀치력입니다. 보통 케이지 위에서 마주서게 되면 주먹을 섞어보지 않아도 상대의 펀치력이나 핸드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한 선수의 펀치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펀치력이 강한 선수와 주먹을 섞었을 때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맞받아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들어오더라도 발을 붙여서 카운터를 노리기가 쉽지 않고 아웃파이팅이나 태클 같은 뭔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펀치력이 강한 선수는 반격에 대한 경계 없이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핸드 스피드나 발이 상대보다 빠르다면 자신은 때리고 상대방은 때리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선제 공격을 시도한 후에 상대방의 반격에서 미리 빠져나올 수 있다면 상대의 거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핸드 스피드에 우위가 있다면 보다 시야를 넓게 가져가서 상대의 주먹을 보고 피할 수 있고, 발이 빠른 경우엔 인앤아웃을 통해 거리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죠. 세 번째는 맷집입니다. 맷집에 자신이 있는 경우 보통 난타전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허용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몇 대 맞고 돌려주자는 마음으로 돌진할 수 있고, 선제 공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흘러가게끔 유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래플링 실력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플링이 뛰어날 경우 상대방은 경기 내내 그래플링을 염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플링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거리 유지를 중점으로 두게 되고, 상대가 펀치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태클이나 클린치 방어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래플링이 앞서는 선수가 펀치를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래플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펀치로 맞받아치는 대신 팔을 내리고 태클 방어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때문에 그래플러의 입장에서는 상대의 펀치 반격에 대한 부담이 덜해져 타격과 태클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이지선다를 갖게 되고, 보다 과감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유리함을 얻을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치력이 됐던 맷집이 됐던 상대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펀치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상대의 펀치력도 자신 못지않게 강하다면 선제 공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플링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상대방 역시 그래플러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데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선제 공격을 잘 활용하는 선수가 누가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마크 헌트입니다. 유별나게 강한 맷집을 가진 마크 헌트는 헤비급에서도 눈에 띄는 펀치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대를 만나건 과감하게 들어가 주먹을 꽂아 넣는 그는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라 뒷손을 집어넣기 위한 셋업이 좋으며 헤비급에서 비교적 작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대의 거리를 깨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헌트는 자신과 견줄 수 있는 펀치력을 가진 데릭 루이스와의 경기에서도 맷집을 믿고 터프하게 밀어붙여 KO 승리를 거두었으며 비슷한 스타일인 로이 넬슨마저 쓰러뜨려 버렸는데요. 반면 그래플러의 약점이 있는 헌트는 브록 레스너와의 경기에서 태클을 신경 쓰느라 좀처럼 주먹을 잘 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토니 퍼거슨입니다. 퍼거슨의 경기 운영의 핵심은 무엇보다 선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기적인 리치를 가졌음에도 거리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먼저 들어가서 상대의 공격 타이밍을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죠. 퍼거슨은 선제 공격을 시도했을 때 반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버텨내고 몇 배로 되돌려줄 수 있는 맷집이 버티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펀치 교환을 피한다면 쉬지 않고 선제 공격을 퍼부어 공격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 퍼거슨의 스타일인데요. 다만 최근 들어 불가사의할 정도로 강했던 맷집이 약해졌고 전체적인 기량 하락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서 예전과 같은 공포스러운 포스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란시스 은가누입니다. 은가누는 펀치력과 핸드스피드, 맷집까지 모두 갖춘 괴물 같은 선수인데요. 별다른 리듬이나 셋업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은가누의 펀치러쉬는 격투기 역사상 전례 없는 흉포함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선수들이 은가누의 주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가누조차도 데릭 루이스전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마크 헌트와 달리 셋업이 부족했던 은간호는 루이스의 펀치 파워를 경계해 들어가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테크닉적으로도 크게 발전하면서 더 이상 펀치러쉬에 의존하지 않는 스타일로 변신하였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입니다. 보통 하빕이라고 하면 어떤 선수를 만나건 압살해버리는 레슬링 실력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에 못지않게 탄탄한 스탠딩 타격 실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하빕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신경을 태클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빕은 이 점을 이용하여 무작정 태클을 시도하기보다는 타격전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높은 텐션으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레슬링 연계를 위해 끊어치는 펀치를 주로 구사하는 하빕은 스텝을 살려 상대의 펀치 거리로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선제 공격을 시도하고 빠져버리는 식의 패턴을 자주 선보이며 태클 방어를 위해 두 팔을 내려야 하는 상대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조건과 해당 선수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선제 공격은 언제나 위험성이 높고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MMA에서는 기다리는 쪽이 웬만해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제 공격을 전혀 하지 않는 선수는 과연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바로 료토 마치다입니다. 쇼토간 가라데가 베이스인 마치다는 정권 찌르기로 상대의 공격을 카운터 치는 데에 특화된 선수인데요. 쇼토간 가라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걷는 스텝으로 한순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특징이지만 마치다는 거리를 좁혀 들어가기보다는 쇼토간 가라데의 스탠스를 활용하여 거리를 넓게 잡고 두 팔을 내려 최대한 주먹을 편하게 내기 위한 자세로 만든 뒤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 뒷손을 찔러 넣는 식의 운영을 즐겨합니다.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치다의 경기는 상대 역시 마치다의 카운터를 경계하여 대치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야유 소리가 빈번하게 들릴 정도로 지루한 양상이 반복되는 편인데요. 마치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끝끝내 기다렸다가 한순간 KO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비슷한 스타일로는 마찬가지로 가라데 베이스인 스티븐 톰슨이 있는데요. 톰슨 역시 선제 공격보다는 철저하게 기다리는 운영으로 재미를 보는 타입이지만 마치다와는 달리 다양한 킥옵션을 앞세워 대치 상황의 공백을 포인트 타격으로 메꾸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앤더슨 실바입니다. 타고난 감각과 동체 시력을 바탕으로 카운터 위주의 운영을 즐기는 실바는 상대의 공격을 끌어들이는 기술이 부족해 마치다 못지않게 야유를 받는 선수입니다. 스스로 케이지를 등진 도발을 한다거나 중국 무술에 나올 법한 동작으로 신경을 긁어 상대의 공격을 유도하지만 워낙 타격 실력이 압도적이라서 이러한 도발의 상대들도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는 편인데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도 같은 과라고 볼 수 있지만 아데사냐는 적극적인 킥게임으로 포인트 싸움에서 앞서 나가며 상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동물적인 움직임으로 카운터를 집어넣는 식의 운영을 자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MMA에서 선제 공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자주 질문 주시던 부분이라 한번 제대로 영상으로 풀어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격투기를 더욱 즐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